토요일 저녁에 8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다낭으로 출발했습니다. 비행 시간은 4시간 40분 정도 걸렸어요. 다낭 공항에서 유심을 사고 그랩을 불러서 시내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근처에서 호객하는 사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금이 얼마 정도 하는지만 보려고 물어봤더니 무려 10배 정도 가까이 되는 3만원? 4만원 정도의 금액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앱으로 그랩 드라이버를 불러서 호텔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3,500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2박 동안 머무를 모나크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다낭에 이틀밖에 머무르지 않아서 호텔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공항이랑 가깝고 가성비가 괜찮은, 또 후기가 괜찮은 곳으로 알아보다가 여기로 택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웰컴 푸드와 웰컴 티를 챙겨주셨는데요. 티도 굉장히 맛있었고 웰컴 푸드도 말린 망고랑 코코넛을 말린 거에 설탕을 뿌린 것 같은?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맛이 굉장히 달고 맛있었습니다. 맛있게 웰컴 푸드를 다 먹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객실로 올라갔고요. 다음 날을 위해서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여행 첫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일 먼저 조식을 먹으러 갔는데요. 저희가 호텔에 가기 전부터 후기들을 보니까 모나코 호텔 조식이 정말 맛있고 종류가 많다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을 때 엄청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직접 가봤더니 진짜로 조식 종류가 많고 다양했고 또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한껏 안고 이것저것 접시에 담고 또 쌀국수도 하나 담아서 조식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샐러드는 제가 생각했던 맛하고는 좀 달랐고 쌀국수도 제가 베트남 현지 음식점에 가서 잘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조식에 나오는 쌀국수는 좀 제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음식들은 손을 더 못 댔고 빵이랑 과일만 좀 더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여기는 호텔 꼭대기층에 있는 수영장인데요. 보시다시피 수영장 크기가 좀 작죠? 후기를 봤을 때도 수영장이 작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저는 어차피 수영을 못해서 간단하게 물놀이만 즐길 거라서 괜찮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큰 수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전이라 그런지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선베드 개수도 그렇게 적지만은 않아서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놀다가 씻고 나왔는데 갑자기 패디가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당일날 예약을 하고 픽업 차량을 타고 오드리 네일로 이동합니다. 호텔 근처에 있는 오드리 네일 본점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패디를 받는 동안 남자친구는 손 케어를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남자가 한 명도 없고 또 처음 받아보는 케어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해하고 민망해했지만 다 받고 나니까 또 받고 싶다고 발도 또 받으러 가자고 말하더라고요. 가격 보이시죠? 역시 동남아가 가성비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케어를 다 받고 다낭시내 환전소로 이동합니다. 저기 보이는 노란색 간판이 다낭 시내에서 환율을 잘 쳐준다는 금은방입니다. 네이버 환율에서 나오는 금액과 실제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환전을 잘 하고 점심을 먹으러 이동합니다. 다낭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는 마담란이라는 곳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하노이에서 갔던 꽈나능온이라는 곳과 굉장히 비슷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뉴판에 사진이 있고 다양한 베트남 음식이 있어서 고르는 맛이 있었습니다. 직원 한 분이 이렇게 다가오셔서 반새우를 먹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베트남 음식을 좋아해서 반새우를 여러 번 먹어봤는데 이 집 반새우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는 모닝글로리와 반새우, 분짜, 쉬림프롤, 그리고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두 명이서 간 것 치고 많은 메뉴들을 주문했는데요.
입맛에 맞아서 그런지 싹싹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진짜 배불리 먹었는데 한화로 19,000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그랩을 불러서 콩카페로 왔습니다. 콩카페가 다낭 한강의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이렇게 한강의 모습을 즐길 수 있었어요. 한강을 보다가 작은 도로 하나만 건너면 콩카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주문하려고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2층으로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코코넛 스무디 라지 사이즈 2잔을 주문했습니다.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역시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나 봐요. 아니 이거는 내가 여기 스티커를 가리면 돼. 콩카페에서 한참을 쉬다가 한시장을 가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태가 하나 살까? 카페 근처에 한시장이 있어서 걸어가면서 이것저것 구경을 했거든요. 근데 귀여운 게 진짜 많더라고요. 체리 귀여워. 여기는 한시장입니다. 한시장 2층에 올라가면 이렇게 이미테이션 제품, 짝퉁이라고 말하죠. 짝퉁 제품이 정말 많은데요. 퀄리티도 별로고 시장도 너무 더워서 조금만 보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한시장 근처에 있는 핑크 성당을 보기 위해 이동합니다. 멀리서 봐도 핑크색 색상 때문에 눈에 띄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는 아쉽게 예배 중이라서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딱히 볼 건 없을 것 같지만 사진 찍으면 예쁘게 잘 나올 것 같긴 했어요. 저녁쯤이 되니까 낮보다 훨씬 날씨가 선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먹은 거 소화도 시킬 겸 걸어서 스타벅스까지 갔습니다. 원래 시티 텀블러를 사러 간 건데 다낭은 시티 텀블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커피를 마시면서 쉬었는데 다낭 스타벅스가 천국입니다. 제일 시원해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텀블러 대신 컵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밤 9시에 마사지를 예약해놔서 그 전에 호텔을 갈까 아니면 어디를 가볼까 고민하다가 퀄리티가 괜찮은 이미테이션 제품들을 모아놓은 아지트라는 곳이 있다고 해서 구경 가보기로 했습니다. 블로거 또 여기 밥 맛있고 싸서 야 한 15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아지트에 도착했는데 아지트가 한 개가 아니고 이 골목에 전체가 아지트 매장이더라고요. 신발만 판매하는 매장이 따로 있었고요. 그 옆에는 옷만 판매하는 매장도 있었습니다. 또 여기는 가방이나 지갑, 벨트 등을 판매하는 곳이었는데요. 딱히 사고 싶은 게 없어서 구경만 하다가 나왔습니다. 밤 9시에 마사지를 예약해놔서 다시 그랩을 잡고 럭셔리 허벌 스파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웰컴티를 주셔서 따뜻하게 한 잔 마셨고요. 어디를 어떻게 마사지 받고 싶은지 체크를 합니다. 저는 90분 동안 아로마 마사지를 받았는데요. 사실 처음에 룸에 들어갔을 때 베드에 마사지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저한테는 압이 많이 약해서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뭔가 미안해서 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고 늦은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요. 저희 호텔 옆에 있던 새로 생긴 좀 깨끗해 보이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산물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고 가격도 미리 다 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믿음직스럽고 괜찮았어요.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새우 0.5kg와 다른 메뉴 몇 가지를 더 주문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새우 요리가 나왔고요. 직원분께서 일일이 새우를 다 까주셔서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거는 모닝글로리를 넣은 조개국 같은 건데 맛있었어요. 아쉬웠던 건 새우가 저희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고 조금 흐물거리는? 식감이 조금 낯선 느낌이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이건 청경채랑 새우랑 오징어를 볶은 요리인데요. 이게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새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했지만 다른 음식들은 맛도 괜찮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혹시나 미키비치 근처에서 먹을 만한 데 찾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깔끔하고 괜찮으니까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낭 여행 첫째 날을 잘 마무리했고요. 둘째 날에는 호이안을 둘러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호이안 편이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You're just looking for a reason to get mad.